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공학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환경공학 초심자들을 위해 가지고 진짜 나 지금 환경공학 처음 공부하는데 기호하고 단위 이거 읽는 법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기호들 쓰는데 수험서를 딱 사갖고 펼쳐봤더니 뭐 외계어 같은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한 분들 이거를 설명해 주는 데가 또 없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환경공학 기호와 단위,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는데요. 먼저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호들 한 제가 18가지 정도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자, 첫 번째로 보는 게 요런 표현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무슨 기호냐면은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인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읽을 때 뮤라고 읽고요. 이 기호는 어디서 많이 쓰냐? 점도, 우리 끈끈함의 정도. 그래서 점도가 크다 그러면은 더 끈끈한 이러한 이제 물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동점도의 개념인데 동점도는 점도를 이제 밀도로 나눈 개념입니다. 뭐 개념까지 우리 설명하면 오래 하루 종일 걸리니까 기호 위주로 보는데 얘는 누라고 읽습니다. 얘는 뮤고요. 점도에다가 밀도를 나눈 동점도는 누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요 밀도 있습니다. 얘는 구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이 표현이에요. 얘는 로라고 읽습니다. 로라고 읽고요. 자, 그 다음에 동력하고 압력 나타낼 때 둘 다 대문자 P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거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이건 문맥에 따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전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동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뭔가 힘이 들어가고 있다? 단위 면적당 뭔가 힘이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압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문맥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읽는 방법은 그냥 알파벳 기호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P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는 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C라고 읽고요. Q라고 나타나져 있으면 이건 유량이죠. 유량의 개념은 부피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써보면 우리 유량 많이 쓰는 단위가 뭐 이런 거 또는 뭐 이런 겁니다. 자, 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우리 1톤 또는 1kL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1kL나 1톤만큼의 물체가 1초 동안 지나간다. 요 뜻, 요 개념이 바로 유량의 개념이에요. Q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는 뭐 1리터의 용량이 1분 동안 흘러간다. 뭐 요 개념이 바로 유량의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 보면 우리 이제 또 유, 얘는 이제 유속을 나타내나 그대로 유라고 읽고요. 또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자, 요 기호가 보통은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인터넷체로 표현이 안 되고 얘를 약간 흘려갖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뭐냐면 바로 감마입니다. 감마. 그래서 감마는 우리 환경공학에서는 거의 99%는 비중량을 나타냅니다. 비중량, 감마.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표현이 있어요. 얘도 좀 흘려서 쓰면은 뭐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읽냐면은 이타라고 읽고요. 이타는 효율을 나타내요. 뭐 어떤 장치의 제거 효율 또는 뭐 어떤 에너지의 효율 뭐 이런 거 나타낼 때 이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 있습니다. 이거 뭐 번데기 같이 생겼다 막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온도를 나타냅니다. 온도 뭐 섭씨든 화씨든 절대 온도든 그 온도들을 다 통칭하는 개념을 세타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간혹 가다가 세타를 이제 각도에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얘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오타가 났는데 얘는 델타. 델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인데 사실은 삼각형이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이에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 요걸 갖다가 델타라고 하고 뜻이 뭐냐면은 값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델타 T라고 한다면 T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얘는 온도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델타 T면 뭘까요? 그렇죠. 이건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어떤 A하고 B하고의 온도차가 델타 T다. 델타 T가 20이다. 그럼 A하고 B의 온도차가 20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뭐 델타 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H는 보통 이렇게 높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델타 H는 뭘까요? 높이차가 되는 거죠. 높이의 차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Z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고도나 높이를 나타내고요. 그대로 Z라고 읽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요 표현 수학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사실 배웠던 표현인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시그마 얘는 합을 나타냅니다. 어떤 이제 숫자들의 합.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기호 얘는 전기 저항. 옴이라는 그 읽고요. 옴이라는 단위 자체입니다. 전기 저항. 자, 그 다음에 온도라는 거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문자 T, 그 다음에 소문자 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학에서는 라지 T, 스몰 T 이렇게 표현하는데 둘이 구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지 T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온도 나타낼 때, 우리 절대 온도 K, 이 켈빈 온도 나타낼 때는 T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섭씨 온도 나타낼 때는 스몰 T, 우리 소문자 T로 표현을 합니다. 읽는 거는 둘 다 T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도씨, 10도씨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기호로 표현할 때 이렇게 스몰 T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섭씨 온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절대 온도라고 그러면은 섭씨 10도면 우리가 절대 온도로 273이 0도씨 기준이니까 플러스 10 하면은 요게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K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기호를 라지 T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문자, 대문자 차이에 따라 가지고 온도를 어떻게 쓰느냐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뭔가 3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입실론 또는 엡실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공극 B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거 뭔가 한자 들립자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바로 람다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바로 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게 자외선이 뭐 300 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이다라고 했을 때 파장 람다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파장의 길이, 파장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람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잘 보셔야 되는데 T가 아니고 끝에 보면 제가 이거 조금 하이라이팅을 해보면은 얘 잘 보세요. 여기 끝이 구부러져 있죠. 그죠? 이거 구부러진 걸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타우고요. 뜻은 투과율. 그래서 뭐 빛의 투과율 또는 뭐 소리의 투과율. 투과율. 그래서 뭐 어떤 벽면이 있는데 소리가 들어왔다. 100으로 들어왔는데 타우가 예를 들어서 뭐 0.5, 0.05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중에 5가 나갔다라는 거죠. 이 투과율을 나타냅니다. 타우. 자, 그 다음에 기타적인 이제 기호들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개수나 상수,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가 쓸 때 여기에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표현했을 때, 상수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기호가 소문자 A, B, C, D 요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는 F 같은 걸 쓸 때가 있는데 얘는 어떤 뭐 율 할 때 유를 나타내는 상수로 많이 표현되는 것이 F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뭐 알파를 쓸 때도 있고 베타를 쓸 때도 있고 시그마를 쓸 때도 있어요. 거의 여기서 99% 걸립니다. 그래갖고 A, B, C, D, F, 알파, 베타, 시그마는 거의 99% 뭘로 활용된다? 개수, 상수의 표현으로 활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리나 값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 우리 월급에 원래 기본급에 플러스 알파로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알파라는 거는 추가적인 유리나 값을 나타낼 때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동력 P를 나타내는 게 이제 동력이라고 그랬는데 동력이 있는데 여기에 알파를 곱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력의 여유값을 곱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돌리는데 100kW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전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기계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동력이 더 필요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여유율을 10% 정도 더 주자. 그걸 알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0% 1.1 이렇게 알파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율 곱하니까 110kW.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 기계에 여유 있게 공급하는 동력값이 된다라는 거.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알파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율 말고도 그대로 주파수의 기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파수 F 해놓고 얘 뭐 3500 뭐 헤르츠 이렇게 단위가 붙어 있다. 아, 그러면 이거 여기서 F는
주파수로 쓰고 있네? 이렇게 또 문맥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하다를 나타내는 상수인데 요거는 이제 K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조건 값이 그대로 일정하다. 아, A하고 B하고 실험했을 때 둘 다 온도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아요. 그러면 A에서 온도는 예를 들어서 20도, 압력은 1.1. 그럼 B에서도 똑같이 20도, 1.1 쓰기가 귀찮잖아요. 저만 귀찮나요? 아니, 공학자들은 대부분 귀찮은 걸 싫어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다 환경 조건 값이 K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라는 거야? 나머지 그 변화되는 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다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K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원주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우리 L이라고 표현합니다. 면적은 A라고 표현합니다. 속도는 V 이렇게 표현하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V는 부피의 기호로도 쓸 수가 있는데 환경공학에서는 둘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심지어 문맥에서도 안 읽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얘는 뭔가 채워져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피의 단위. 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에 붙은 접두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런 표현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앞에 그램, 미터 앞에 뭐가 붙었냐면 킬로라는 접두사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접두사가 사실은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 킬로, 또 뭐 메가미터. 우리 메가미터 잘 안 쓰긴 하지만은 메가라는 앞에 접두사 있어요. 그 다음에 기가. 이거 뭐 인터넷 컴퓨터 용어로 많이 쓰죠. 테라. 굉장히 큰 단위를 취급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 가보면은 우리 센티 뭐라고 하죠? 미터. 자, 우리나라 이제 이게 언제 부천가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센치. 이거 몇 센치야?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센티라고 읽는 게 정확합니다. 뭐 익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상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를 간다. 그러면 사실 센티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자, 센티 앞에 C를 붙여주는 거고 밀리 얘는 소문자 M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아까 우리 앞에 봤던 뭐랑 똑같죠? 이거 기억해내보세요. 앞에 뭐랑 똑같다 이거. 그렇지, 그 점도 뮤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 얘가 뮤가 접두사로 쓰이면 뭐의 앞에 붙어버리면 그때는 마이크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로 뭐 소프트, 마이크로 뭐 어쩌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단위를 나타내죠.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더 작아지면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뭐 피코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의료계통에서 일할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접두사별로 어떤 걸 나타내냐. 예를 들어서 기가면은 앞에 기가미터면 10의 9승미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으로 접두사로서 우리가 어떤 크기를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면은 길이 같은 경우에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터는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밀리미터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밀리미터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3승 차이. 그래갖고 미터하고 밀리미터는 차이가 10의 마이너스 3승 차이 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 제가 다 안 해봐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무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쓰는 게 톤. 톤은 이제 킬로그램이 1000킬로그램이 되면 1톤이죠. 그 다음에 작아지면 그램, 밀리그램, 마찬가지로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이런 형태로 작아진다.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터보다 커지면 킬로리터, 더 커지면 뭐 메가리터도 갈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잘 안 써요. 그래서 킬로리터 쓰고 킬로리터를 사실은 환경공학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위가 우리 세제곱미터입니다. 우리 산업에서는 뭐 이걸 갖다가 1루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1세제곱미터가 1킬로리터랑 같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밀리리터 얘는
1세제곱미터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밀리에서 마이크로리터, 나노리터 이렇게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힘의 단위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뉴턴, 또 다인 두 가지 단위 씁니다. 압력의 단위 많이 쓰는 거 살펴보면 단연 많이 쓰죠. ATM. 여러분들 몇 ATM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구에서 지표면에서는 다 1ATM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1ATM, 한국말로 1기압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자, 그 다음에 압력 단위는 우리가 또 파스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거는 압력 단위를 뉴턴 단위를 채용해 갖고 사용한 단위거든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개념이 압력이다 보니까 단위 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을 뉴턴 단위로 쓰면 그게 파스칼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은주 미터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HG. 수은 놓고 주라는 거는 기둥주. 기둥에다가 수은을 집어넣고 압력을 가했을 때 올라가는 그 길이를 밀리미터로 표현한 거. 이것이 이제 수은주 미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기 들어가는 용액만 수은이 아니라 물로 바꿨다. 수은이 아니라 수주 미터가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H2O. 얘네들도 다 압력 단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 보는데 동력은 많이 쓰는 단위가 킬로와트. 또 많이 쓰는 게 HP. 얘를 마력이라고 하죠. 말이 끄는 힘 해가지고 홀스파워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우리 세컨드 줄여가지고 SEC, 세크 이렇게 그냥 표현해요. 얘가 이제 초입니다. 그 다음에 MIN, 그냥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우어를 이렇게 줄여요. HR, 그냥 얘가 시간이고요. 윗 같은 경우에는 줄이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먼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어를 줄여요. 이어 줄여갖고 그냥 Y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어예요. 1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셨다? 그러면 환경공학 수험서 보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호 또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가끔 나오는 1%는 거기서도 설명을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제가 환경공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호하고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요 강좌를 보고 나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참지 말고 앓지 말고 바로바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실 수 있는 창구는요. 뭐 유튜브도 좋고 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초록변해지는 환경공학 고민 해결. 또 메일로 기타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환경공학 기초 강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